지난 주말에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네 번째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17시간 이렇게 좀 장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돌아갔어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조사 자체는 그날 오후 한 5시 40분 정도까지 9시간 정도를 했고 나머지 시간은 이제 조사를 검토하는 시간이었다고 네네. 합니다. 왜 이렇게 조사 검토에 또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그만큼 검찰에서 이 사안과 둘러싸서 가지고 있어 조사를 했던 부분들 기존 자료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에 누군가를 조사를 한다고 하는 게 그냥 불러다 놓고 그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봐라라고 그 얘기를 듣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당연히 그동안 조사했던 부분들이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자료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다 인정을 하느냐 아니면 부인한다면 왜 부인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는 그런 조사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말로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과 또 그 자료를 직접적으로 보면서 아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나의 질의가 있었구나라고 다시 봤었을 때는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 하나가 있고 또 한 부분은 부차적으로는 정경심 교수가 이제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력조차도 좋지 않다라고 한다면 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시간이 길어질 수 있었던 이유도 되겠죠. 네. 그러니까 토요일 날 오전 9시에 검찰에 출두를 해서 다음날 새벽 2시 가까이서 이제 조사가 끝난 네. 것인데, 자, 이번 조사에서는 사실 사모펀드와 관련한 의혹이 집중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미 지지난주인가요? 이게 이제 오촌인 조범동 씨에 대해서는 기소가 이루어졌고, 그렇죠. 그 공소장에 정경심 교수와 어떤 식으로 연관이 돼 있다라고 검찰이 보는지가 상당 부분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5억 원 이런 것들을 본인이 직접 아니면 동생을 통해 동생이 빌려준 것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거기에 오촌의 공소장에는 투자라는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얘기는 이 사모펀드 운영사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했다라고 지금 검찰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공소장을 통해서 그 공소장에는 물론 이제 정경심 교수의 이름이 나오지도 않고 직접적으로 관여한 부분이 사실관계로는 적시가 안 돼 있어요. 그거는 네. 검찰은 추가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그 내용을 미리 알려줄 수가 없어서 공소장을 일부러 그렇게는 적었다고 합니다만 네. 사실은 시각은 이미 드러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어떤 내용들을 주로 이 정경심 교수에게 확인을 했는지도 알 수가 있는 게 과연 이게 투자이냐 아니면 정 교수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거를 빌려준 돈이냐라는 부분하고 추가적으로는 거기에 그 투자금을 돌려주는 정 교수는 이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네네. 그거를 돌려주는 과정에서 이 조범동 씨가 이 사모펀드가 운영하는 회사들의 자금을 임의로 횡령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정경심 교수가 그 횡령한 자금에 대해서 횡령 사실을 알고 같이 횡령에 공범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 사실 조범동 씨가 횡령을 했다고 해서 이게 직접적으로 바로 정경심 교수가 만약에 정경심 교수의 주장처럼 빌려준 돈이라면 그 돈을 횡령해서 준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마련한 자금인지까지는 알 알 수 필요는 또 없죠. 없는 예.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확인에 들어간 거죠. 예. 근데 하나 저 첨언을 이제 네. 할게 네. 하고 싶은 그 부분이 그 심야 조사가 이제 이루어져서 마치 성실히 조사를 받은 이런 모습이긴 합니다만 실제 조사는 저녁 5시 반에 끝났고 네, 그렇죠. 사실 그 심야 조사가 아니고 심야 조서 열람을 그렇게 이제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그 나흘 동안 실제 조사를 받은 평균 시간을 해보면 한 5시간 남짓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그 조국 장관은 가족이 성실하게 조사를 임하겠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를테면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좀 누린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네. 처음에 이를테면 비공개 그 소환 조사부터 예. 더군다나 그 몸이 그렇게 상당히 불편하고 아팠는데 어떻게 보면 정말 그 몸이 아팠던 것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또 심야까지 조사를 받는 모습이 무엇인가 상치되는 면이 분명히 있고요. 또 조사 시간이 좀 길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핵심이 그 개인 노트북이 어디에 가 있느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찰에서 이제 물어본 것 같습니다. 예. 그 인사청문회 그 아침인가요? 그 이 정 교수가 김모 씨를 불러서 내 차 뒤에 그 노트북이 있기 때문에 호텔로 이제 갖고 와라. 자산 관리인 김경록 씨에게 그렇게 네, 얘기한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래서 그 노트북을 갖고 가는 그런 모습이 CCTV 영상에 분명히 포착이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아마 압박을 한 것 같은데 네. 그 가방 속에는 노트북이 없었다. 이렇게 또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식에 비해서는 조금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과연 노트북의 행방이 어디에 있었던 것인지 왜 그렇게 노트북을 이렇게 숨기려고 하면서
조국 장관과 전화 통화를 한 내용을 우리가 기억으로 반추해 보게 되면 예. 문서 위조를 한 것 같다. 내가 다 안고 가겠다. 이런 것을 노트북을 보고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노트북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한 증거인멸 교사하거나 무엇인가 은폐하기 위한 또 다른 노력이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예. 이 노트북 찾기에 또 많은 지금 시간을 버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그만큼 이제 검찰로서는 좀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 교수를 몇 차례 더 부르겠다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그 사실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본다면 수사의 그 기본이 예를 들면 통신 조회뿐만이 아니고 계좌 추적을 해야 됨이 수사의 이제 기본인데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이 어쨌든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뭐 영장이 뭐 기각되긴 했습니다만 또 이 사모펀드라고 하는 것은 결국 돈의 그 흐름입니다. 사실 운동학원도 역시 돈의 흐름인데 이 계좌 추적을 해야 돈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인데 예.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말에 의해서 또는 주변의 다른 증거에 의해서 이 피의자에 대해서 논리의 충돌을 찾아내다 보니까 시간이 일반적인 수사보다는 좀 많이 걸린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정경심 교수는 이번 검찰 조사에서 펀드 투자와 관련해서 대부분 혐의에 대해서 부인한 것으로 이렇게 전해져 있는데요. 자, 이 논란의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이 김경록 씨는 유시민 이사장과의 인터뷰에서 조 장관의 오촌 조카죠. 조범동에게 사기를 당한 것 같다라는 주장을 했는데요.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좀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범동이 도망가잖아요. 조범동이 사기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림을 보면 매우 단순한 예, 조범동 씨가 사기꾼으로 보면은 얘기가 단순해진다. 결국은 이게 이제 정경심 교수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저 얘기는 이제 그 김경록 지금 자산관리인의 자신의 분석인 거고요. 네. 사실 저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지만 사모펀드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그다음에 각자의 투자 비율은 얼마만큼이나 됐는지가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 사모펀드라고 하는 게 몇몇을 좀 가까운 저 소수의 사람들을 모아서 특정 업체 내지는 특정 어떤 뭐 사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정경심 교수와 관련된 부분만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만 뭐 노트북이 됐든 매체가 뭐 PC가 됐든 본다고 해서 이 전체 그림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저는 검찰이 이제 와서 노트북 하나에 대해서 무엇이 중요한 것이 들어있는 것처럼 보는 것도 조금 전체의 그림과 맞지 않다라고 보는 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모펀드 전체 규모가 뭐 얼마만큼 되느냐이고 거기에 대해서 정경심 교수의 투자 지분이 얼마만큼 되는 거는 이 노트북에 들어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검찰이 증권 관련 수사를 할 때도 그렇게 수사하는 부분은 없고 또 저를 더 당황스럽게 한 부분은 이거는 이제 검찰에서 정확히 나온 거 아니라 일부 언론에서 이 노트북 관련해서 표창장 위조 의혹도 이 노트북 관련해서 같이 연결을 시켜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검찰은 지난달 9월 초에 9월 6일이었죠. 이미 증거가 명백화된 이유로 재판에까지 넘겼었고 올해 이번 주에 재판이 시작되죠. 시작되는 예.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노트북에 표창장 위조 증거가 담겨 있는 것처럼 본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근데 정말 재판에 그때 넘겼었던 것은 증거가 명확했다기보다는 공소시효 때문에 쫓겨서 한 거 두 아닙니까? 개를 얘기를 그러니까 예. 공소시효도 있지만 우리는 재판에 증거가 넘길 만큼 명백하다라는 얘기도 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공소시효 때문에 그러면 증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재판에 넘길 것이냐 이 부분도 지금 모순인 거거든요. 네네. 법적으로 봤었을 때는. 그래서 이제 와서 지금 노트북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사실 납득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글쎄요. 근데 그 부분은 증거 인멸이라는 부분에서 보면은 또 노트북이 이 행방을 알 수 없다는 건. 그러니까 김경록 씨는 전달해 줬다고 하고 정 교수는 받은 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기서도 좀 뭔가 숨기려고 하고 있는 것이 보이는 것 아닐까요? 그러니까 과연 그 가방에 노트북이 있었느냐가 전제가 예. 돼야 되는 거죠. 예, 지금 검찰이 확보한 CCTV 화면 같은 경우에는 가방이 갔다가 가방이 나오는 모습만 물론 뭐 나왔단 그렇죠. 말이에요. 네, 네. 그러면 정말로 정인식 교수는 그 안에 노트북이 들어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제가 왜 이 부분을 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렸냐면 그 노트북 안에 어떤 증거가 들어있는지를 알아야 알 수가 없죠. 알 이게 수가 증거인멸이란 얘기가 나올 수가
수가 네네. 있는데 알- 단순하게 노트북이 있다는 것만으로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예. 그리고 또 정경심 교수와 관련된 증거라고 했던 부분은 뭐 자택에 있는 컴퓨터도 있고 동양대 그 연구실에 있었던 컴퓨터도 있었고 오로지 그럼 이 사건 전체와 관련된 내용들이 저 노트북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도 상식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왜 이제 와서 갑자기 노트북이 굉장히 근데 중요한 확보할 것처럼 수 있는 증거는 다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 그건 맞죠. 예. 그건 명확히 맞는데 예. 제 말씀은 뭐냐면 모든 증거가 노트북에만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또 그것도 이상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김 씨의 그 검찰의 진술에 의하면 노트북을 꺼내서 노트북을 보면서 인사청문회 당일날 조국 장관과 통화를 했다.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면서 내가 다 안고 가겠다. 이런 이제 언급을 한 사실은 노트북이 가방 안에 있은 채 지금 정 교수에게 전달되었다고 하는 이런 그 사실이 아닌가 그 생각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증거 인멸과 그 관련돼서는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이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특정적인 범죄가 특정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테면 조국 장관의 그 당시 진술에 의하면 몸이 아파서 부산으로 갔다. 예. 그럼 부산으로 이제 가면서 웅동화군과 관련된 여러 가지 또는 이 부동산에 이를테면 차명 거래 등가 이것도 다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라고 본다면 노트북 안에 지금 그 사문서 위조 이외에 예. 웅동학원 또는 지금 사모펀드 이런 범죄 혐의를 받을 수 있는 일련의 문건과 자료들 또는 이메일 뭐 기록들 이것이 분명히 있다고 한다면 네네. 그 역시 사문서 위조만을 목적으로 한 이런 검찰에서 관심을 갖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예. 해석도 가능한 거죠. 예. 자, 이렇게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검찰에서 밝혀야 될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이번 주말쯤에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른바 초읽기라는 표현이 등장한 지가 벌써 한 3, 4주 그렇죠. 정도 된 오래됐죠. 것 예,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죠. 그 사이에 물론 지금 좀 답답한 부분은 검찰에서도 피의사실 공표에 굉장히 조심하고 있기 때문에 명확한 어떻게 보면 얘기가 나오진 않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언론을 통해서도 이거를 정확하게 이게 검찰에서 나온 얘기인지 아니면 언론에서 다른 별도의 취재를 통해서 나온 얘기인지 아니면 사실 자체는 맞는 건지를 판단할 수가 없어서 지금 상황에서 제가 뭐 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말씀드리기도 사실 어려운 건데 네. 근데 제가 아까 이제 노트북 관련해서 말씀드린 건 그건 겁니다. 기존에 있는 증거들이 그렇게 많은 증거들을 지금 뭐 70여 곳, 뭐 100곳 가까이 압수수색을 했다라고 하고 예. 관련된 자료들은 모두 다 확보를 했다는데 그러면 또 노트북 한 곳이 하나가 없어서 그럼 노트북 하나에만 모든 증거가 모아져 있다고 보는 것도 비상식적이잖아요. 그 유시민 이사장은 지금 뭔가 검찰이 다급하기 때문에 자꾸 정 교수를 부르는 것이다, 여러 차례 부르는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핵심적인 부분들이 예. 확인이 된 게 있다라면 그런 어떤 물론 노트북에 여태까지 검찰이 못 봤던 빠진 부분이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네. 지금 4차례 소환 조사를 했지만 아직까지는 그러면 정확하게 이른바 우리가 뭐 스부킹 건이라고 할 만한 것들을 제시를 못했다는 얘기가 반대로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뭔가 하나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뭐 검찰이 계속해서 매달리는 게 아니냐라는 걸 본다면 그러면 아직까지는 영장 청구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스모킹건, 그러니까 결정적인 증거품을 얘기하는 건데요. 근데 이제 제 궁금증은 이 펀드와 같은 경제 범죄 의혹 사건의 경우에는 계좌 추적이나 이런 것이 기본이 돼야 되는 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기본이 돼야 되죠. 예. 그리고 기본이 된다라기보다 그 계좌와 관련된 흐름은 사실은 정경심 교수와 관련된 부분은 이미 다 명백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가 어디로 들어갔고 얼마가 어떻게 받았다는 부분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봉동 씨에 대한 공소장에는 이미 이제 투자로 들어가 있다라고 표현도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근데 돌아간 알려진 부분도 것은 뭐 조국 장관 일가의 계좌 추적이 지금 불가능한 상황 아닙니까? 계좌 추적이 불가한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영장이 확실치가- 그 기각된 거로 됐어요. 알고 예.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저 통신 자료 부분에 있어서 그 휴대폰이나 이런 부분만 기각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자금의 흐름이 사모펀드 분야는 자금의 흐름이 한 사람의 그 자금의 흐름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사모펀드 전체를 조국 장관이 꾸민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코링크라는 곳에서 운영을 했던 펀드도 크게 3가지가 있기 때문에 네. 그 큰 3개 중에서 얼마만큼의 돈이 모여있고 각자 참여한 사람은 누구냐에 따라서 설령 조국 장관의 계좌가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더라도 그거는 명백하게 드러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 노트북 하나에만 모든 게 들어있을 수는 없다. 예, 물론 뭐 그럼 그렇죠. 검찰에 예. 지금 한 달이 넘은 수사 과정에서 그럼 누구를 조사를 했다는 얘기냐라는 생각을 지금 와서 할 수밖에 없다는 예. 거죠. 예.
자, 어쨌든 뭐 검찰 수사가 이번 주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분수령이 될 것만은 분명해 보이는데 이런 가운데 오늘 잠시 뒤 이제 11시에 조국 장관이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안을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직접 나와서 이제 발표를 할 예정이에요. 네, 뭐 주말에 그 당정청 그 회의 결과를 또 요약하고 평상시 조국 장관이 가졌던 생각을 정리해서 발표할 것 같은데요. 네. 예. 크게 보면 아마 그 특수부 수사의 인력을 줄이고 예. 그 범위 자체를 상당히 그 제한하는 방향, 네. 그리고 이제 그 형사 사건의 공개 자체를 아주 이례적으로 축소하는 뭐 이런 것이 이제 주요 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그 됩니다. 네. 예. 그 다만 이제 그 이것이 법무부 훈령이나 아니면 이제 국무회의를 통해서 일정한 뭐 대통령령이라든가 근데 이것으로 이제 정리가 되는 그래서 아마 국무회의도 뭐 신속하게 이루어질 이와 같은 예상이 있는 것인데 네. 예. 다만 이것이 이제 그 지금 패스트트랙에 있는 관련 법안하고 혹시 그 충돌될 수는 있지 않느냐 이런 의미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특수부 수사를 범위를 이미 그 패스트트랙에서는 정해놨는데 지금 법령으로 과연 또 어떻게 될지 또 그 차이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될지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좀 진정한 의미에서 정말 개혁인지 예. 아니면 이 조국 장관 여러 가지 이 의혹들을 일단 신속하게 덮고 가려고 하는 것인지 왜냐하면 너무 빠르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진정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검찰 개혁이 상당히 좀 퇴색될 우려도 있다고 하는 비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약하게 되면 인권 보장과 특수부 수사의 인력과 수사 범위를 줄이는 내용이 주가 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예. 네. 자, 일각에서는 조국 장관이 검찰 개혁안이 마무리되는 대로 사퇴 수순을 밟지 않겠느냐 하는 뭐 예상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11시에 있게 될 조 장관의 발표 내용에 더 주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있습니다.